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한강 다리 아래 서리는 우산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구겨져 쥐어져 있었고 그 편지의 끝부분에 적힌 서소리라는 이름이 비에 젖어 번져 있었다. 너를 사랑한 죄로 이 집에서 나가라. 그 한 문장이 서린의 삶을 산산조각 낸 지 벌써 10년. 그런데 오늘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서린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족의 집, 그곳에서. 서린의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다. 왜 지금? 왜 나를? 그녀는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발걸음마다 과거의 그림자가 따라왔다. 서린은 18살 때부터 서소를 사랑했다. 서린의 아버지가 재혼한 지 2년 후 계모가 데려온 딸 서솔은 17살이었다. 서솔은 학교에서 유명한 미소녀였다. 긴 생머리, 크고 맑은 눈동자, 그리고 웃을 때 드러나는 보조개. 하지만 서린에게 서솔은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서솔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울 때마다 가슴이 저렸다. 언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서솔이 물으면 서린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다. 그 감정은 서린에게 죄악처럼 느껴졌다. 한국의 가정에서, 특히 보수적인 중산층 집안에서 그런 사랑은 용납되지 않았다. 집은 강남의 아파트였다. 아버지는 대기업 중간 관리자, 계모는 전업주부. 서린의 어머니는 서린이 1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후 아버지는 외로움을 서솔의 어머니로 채웠다. 서솔은 그 집에 적응하기 어려워했다. 엄마가 새로 사신 분이잖아. 난 그냥. 불편해. 서솔이 속삭이듯 말하던 밤, 서린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 안음이 시작이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방에서 속삭였다. K-드라마를 보며 웃고 BTS 노래를 따라 부르며 서로의 꿈을 나누었다. 서린은 미대에 가서 화가가 되고 싶었고 서솔은 연극 배우가 되고 싶었다. 언니,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까? 서솔의 물음에 서린은 당연하지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영원은 산산조각날 운명이었다. 어느 가을 저녁, 집안의 분위기가 이상했다. 계모가 서린의 방을 청소하다가 발견한 서솔이 서린에게 쓴 편지. 언니, 내가 좋아. 남자애들처럼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 편지가 계모의 손에 들려 아버지에게 전달되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이게 무슨 짓이야, 서린아. 내가 우리 집을 더럽히는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서솔은 울면서 방으로 도망쳤고 서린은 무릎 꿇고 빌었다. 아빠, 저 사랑이에요. 진심이에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만이 서렸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문제였다. 특히 가족의 명예를 중시하는 집안에서. 그날 밤, 서린은 짐을 싸서 집을 나왔다. 18살, 고3생. 대학 입시는 포기, 친구들조차 모르게 사라졌다. 서린은 한강변의 원룸으로 들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에서, 편의점에서 밤늦게까지 일했다. 서솔과의 연락은 끊겼다. 서솔의 전화는 차단되었고 편지는 돌아왔다. 서솔이가 충격받아서 연락하지 마. 계모의 메모가 붙은 채로. 서린은 울다 지쳐 잠들었다. 꿈속에서 서솔의 미소가 보였다. 언니, 기다릴게. 수년이 흘렀다. 서린은 이제 28살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었다. 서울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조용히 살았다.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을 숨기며 가끔 레즈비언 커뮤니티 모임에 나갔다.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이 서린을 지탱해 주었다. 사랑은 죄가 아니야, 서린아. 내가 살아가는 게 중요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솔이 남아있었다. SNS에서 서솔의 소식을 훔쳐보았다. 서솔은 연극 배우가 되었다. 작은 극단에서 공연하며 인스타그램에 밝은 사진을 올렸다. 하지만 서린은 알았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을. 그러던 어느 날
서린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가 왔다. 서린 씨, 나예요. 서솔. 집에 와줄래요? 아빠가. 아프세요? 서린의 손이 떨렸다. 10년 만의 목소리. 떨리고 여전한 그 음색. 서린은 망설였다. 왜? 무슨 일로? 하지만 가슴이 이끌었다. 그녀는 비를 뚫고 강남으로 향했다. 아파트 앞에서 서린은 숨을 골랐다. 문을 두드리자 열린 문틈으로 서솔의 얼굴이 보였다. 여전한 긴 머리, 하지만 눈가에 새겨진 주름. 언니의 서솔의 속삭임이 서린을 무너뜨렸다. 집안은 변해 있었다. 아버지의 병실이 된 거실, 계모의 피곤한 얼굴. 서린아, 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다. 암 진단. 말기. 서린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왜 나를? 아버지가 손을 내밀었다.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서린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순간 서솔이 서린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그 손길. 10년의 공백이 채워지는 듯 했다. 그러나 이 재회는 시작에 불과했다. 더 깊은 비밀과 충돌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린은 그날 밤 서솔과 함께 한강으로 나왔다. 비는 그쳤고 강변의 불빛이 물결에 반사되었다. 언니, 나 그때부터 기다렸어. 하지만 집안이 서솔의 말은 떨렸다. 서린은 그녀를 안았다. 나도. 매일 내 생각했어. 두 사람은 키스했다. 오랜 갈증을 해소하듯 부드럽고 깊게. 하지만 그 키스 뒤에 서솔의 눈에는 죄책감이 스쳤다. 언니, 아직 다 말 못했어. 아빠의 병이 그게 다가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서린은 계모와 마주쳤다. 부엌에서 커피를 타던 계모의 손이 멈췄다. 서린아, 앉아. 계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복잡했다. 서린은 긴장했다. 10년 전 그 편지 사건 이후 계모는 서린을 문제아로 낙인 찍었다. 그때 내가 너무 세게 나갔어. 서솔이가 울면서 엄마, 언니를 돌려줘라고 했어. 하지만 난 가족의 체면을 생각했지. 계모의 고백에 서린은 놀랐다. 한국의 주부로서 계모는 사회의 시선을 두려워했다. 동성애. 그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잖아. 우리 집안에선 안 돼. 하지만 이제 아버지의 병으로 모든 게 변했다. 아버지는 위암 사기였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고 집안은 빚더미였다. 서린은 그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아빠가. 왜 나한테? 계모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성공했다고 들었어. 그래픽 디자이너라며? 도와줄 수 있냐고. 아빠가 직접 부탁했어. 서린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용서. 아니, 아직. 하지만 서솔을 위해 남아 있기로 했다. 그녀는 스튜디오를 정리하고 임시로 집으로 돌아왔다. 서솔과의 시간은 꿈 같았다. 낮에는 아버지의 간호를 도우며 밤에는 두 사람이 몰래 데이트를 했다. 홍대 거리에서 스트리트 푸드를 먹고 랜서울타워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보며 속삭였다. 언니, 나 연극 공연 있어? 봐줄래? 서솔의 초대에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공연장은 작은 극장, 레인보우 스테이지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곳은 LGBTQ+ 커뮤니티의 성소였다. 서솔의 연기, 사랑에 빠진 여성의 고백 장면. 서린은 무대 위 서솔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였다. 공연 후 백스테이지에서 두 사람은 다시 안겼다. 언니, 이 역할. 내 생각하면서 했어. 서솔의 입술이 서린의 목덜미에 닿았다. 그 밤 서린의 원룸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처음으로 몸을 섰다. 부드러운 촛불 아래 서로의 피부를 탐험하며 서린은 서솔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다. 이 소리, 내 거야? 서솔이 속삭였다. 언니 없인 살 수 없어.
그 사랑은 깊고 뜨거웠다. 한국의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려도 그들은 서로의 온기로 버텼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버지의 병실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설이나 너희 둘이 아직도 아버지의 물음에 설이는 고개를 들었다. 네, 아빠. 사랑해요.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병이야. 고치라고 그 말에 서솔이 끼어들었다. 아빠, 그만해. 언니는 내 인생이야. 방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계모가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다. 10년 전의 재림. 설이는 서솔을 끌고 병실을 나왔다. 언니, 미안해. 아빠가. 강남의 카페에서 두 사람은 울었다. 서솔아,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설이네 말에 서솔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 때문이야.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그날 서솔은 비밀을 털어놓았다. 나 그때 집을 나가지 못한 이유가 있어? 엄마가 임신 중에 사고로. 나 때문에 서솔의 어머니는 서솔을 임신 중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서솔은 그 죄책감으로 계모에게 순종하며 살았다. 언니를 지키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이야. 난 약해. 설이는 서솔을 안으며 우린 강해질 거야 라고 다짐했다. 며칠 후 설이는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다 같이 이야기해요. 숨기지 말고 아버지는 거부했지만 계모가 설득했다. 이번엔 제대로 하자.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 김치찌개 냄새가 집 안을 채웠다. 한국 가정의 전형적인 저녁. 하지만 대화는 무거웠다. 아빠, 저희 사랑은 진짜예요. 사회가 뭐라 해도 설이네 말에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난 이해 못해. 하지만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그 순간 계모가 폭탄을 던졌다. 사실 나도 알아. 서솔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다 싶었어. 하지만 내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냥 묻었지? 충격. 계모의 고백은 가족의 뿌리를 흔들었다. 너희 아버지가 재혼할 때 난 이미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여대 시절 계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설인과 서솔은 서로를 봤다.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공기가 변했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침묵했다. 그럼 왜 나를 쫓아냈어? 설인의 물음에 계모가 대답했다. 두려웠어. 우리 집안이 무너질까 봐. 그날 밤 집은 조용했다. 하지만 균열이 생겼다. 설이는 서솔의 방에서 그녀를 안고 잠들었다. 이제 변할 거야.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 거리를 물들일 무렵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병원 이송. 설이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담 간호사가 되었다. 서솔은 공연을 취소하고 곁에 붙었다.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손을 잡고 기다렸다. 언니, 아빠가 깨어나면 우리 결혼하자. 서솔의 속삭임에 설이는 웃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가능했다. 그래, 약속. 병실 밖에서 계모와의 대화가 이어졌다. 설이나, 미안해. 그때 편지. 불태웠어야 했어. 계모의 후회에 설이는 용서의 첫걸음을 뗐다. 엄마, 이제 가족이에요. 우리 모두. 계모는 설인을 딸로 부르기 시작했다. 작은 변화, 하지만 컸다. 한국의 가족 문화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무거운 의미를 가졌다. 설이는 계모와 함께 전통 음식을 만들었다. 잡채, 비빔밥. 아버지를 위해. 아빠가 좋아하시던 거예요. 계모가 웃었다. 너도 이제 요리 잘하네. 서솔과의 로맨스는 병원의 회색 벽 속에서도 피어났다. 야간 근무 후 두 사람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진 그곳에서 설이는 서솔에게 반지를 껴주었다. 은반지, 간단한 디자인.
이건 우리 약속. 서솔의 눈물이 반지를 적셨다. 언니, 사랑의 키스는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로맨스 뒤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서솔의 전 연인이 나타난 것이다. 서솔의 과거. 공연 중 만난 남자, 민준. 그는 서솔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믿었다. 솔아, 왜 나한테 숨겼어? 내가 여자 좋아한다고. 민준의 메시지가 서솔의 폰에 쌓였다. 서리는 우연히 그걸 봤다. 서솔아, 이게 뭐야? 질투와 불안이 서린을 삼켰다. 언니, 그건 그냥 과거야. 민준 오빠는 몰랐어. 서솔의 설명에도 서린의 마음은 아팠다.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연극도, 친구들도.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병원 앞에서 기다리며 서솔을 기다렸다. 솔아, 나랑 다시 시작하자. 그 여자 버려. 그의 말에 서솔이 소리쳤다. 오빠, 그만해. 난 서린 언니만 사랑해. 민준의 눈에 광기가 스쳤다. 그는 서린을 향해 다가왔다. 너 때문에. 소리가. 그 순간 계모가 끼어들었다. 그만하세요.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민준은 물러났지만 그 사건은 가족에게 상처를 남겼다. 아버지가 깨어났을 때 그는 서린을 불렀다. 서린아, 내가 소리를 지켜줘. 내가 못한 걸. 아버지의 변화는 서린을 놀라게 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후회를 털어놓았다. 난 내 어머니를 사랑했어. 하지만 재혼 후 솔이 엄마를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지? 너희를 다치게 한 것도 그 연장선이야. 서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이해해요. 이제 함께해요. 그 대화는 가족의 화해를 가져왔다. 계모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 새로 시작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충돌은 끝나지 않았다. 민준의 복수가 시작되었다. 그는 서솔의 극단에 소문을 퍼뜨렸다. 서솔이 레즈비언이래. 공연 취소하자. 극단장은 곤란해했다. 솔아, 미안하지만 체면 때문에. 서솔은 무대를 잃었다. 그녀의 꿈이 산산조각. 언니, 나이 포기할까봐. 서솔의 울음에 서리는 분노했다. 아니, 싸워. 우리 함께. 서리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동원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친구들, LGBTQ+ 단체. 그들은 서솔의 이야기를 SNS에 올렸다. 러비즈러브 해시태그가 퍼졌다. 한국의 젊은 층이 지지했다. 서솔 언니 화이팅! 서솔은 다시 무대에 섰다. 작은 카페 공연. 주제는 숨겨진 사랑. 관객들은 눈물을 흘렸다. 서리는 첫 줄에 앉아 서솔을 응원했다. 공연 후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솔아, 이게 내 선택이야. 그의 목소리에 서린이 나섰다. 네, 우리 선택. 꺼져. 민준은 패배감을 느끼고 사라졌다. 하지만 그날 밤 서솔은 서린에게 말했다. 언니, 나 민준 오빠한테 솔직히 말 못했어. 그때 오빠랑 사귀면서도 내 생각만 했어. 단역의 고백. 서린의 가슴이 찢어졌다. 왜? 나 기다린다고 하지 않았어. 서솔이 울었다. 죄책감 때문에. 혼자 감당하려 했어? 그 반역은 두 사람의 관계를 시험했다. 서린은 혼자 한강 다리를 걸었다. 내 사랑이 부족했나? 밤새 고민 끝에 그녀는 서솔에게 돌아갔다. 과거는 과거야. 지금 내가 중요해. 용서의 키스. 하지만 그 상처는 남아 더 깊은 유대를 만들었다. 여름 더위가 서울을 덮쳤다. 아버지의 상태는 호전되었다. 화학요법이 효과를 봤다. 가족은 작은 승리를 축하했다. 한정식당에서 모인 네 사람. 아빠, 맛있어요. 서린의 물음에 아버지가 웃었다. 그래, 내가 만든 거라. 더. 서린은 요리를 배웠다. 계모에게서.
한국의 전통, 계절 재료로 오이냉국, 삼치구이, 식사 중 아버지가 말했다. 설이나, 소라. 미안했다. 이제 인정할게. 너희 사랑, 그 말은 가족의 문을 열었다. 계모가 덧붙였다. 나도. 옛 연인을 생각나. 그녀 이름은 지은이야. 여대 때 비밀 연애였지? 계모의 이야기. 20대 보수적인 집안에서 도망친 사랑. 결국 헤어졌어. 사회가 용납 안 해서 그 고백은 설인과 서솔에게 용기를 주었다. 엄마, 우리 도울게요. 커뮤니티에 초대할까요? 계모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의 프라이드 행사,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는 거리. 가족 4사람이 함께 섰다. 아버지는 처음으로 사랑은 자유야 라고 외쳤다. 설인의 눈물이 흘렀다. 아빠. 서솔의 커리어는 부활했다. 새 극단, 블루문, LGBTQ+ 테마 연극. 설인은 포스터를 디자인했다. 네온 컬러, 2 여인의 실루엣. 공연은 대성공. 언론이 보도했다. 한국 레즈비언 배우의 도전, 서솔은 인터뷰에서 설인을 언급했다. 내 파트너, 설인. 그녀 덕분에 무대에 섰어요. 그 말은 한국 사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보수적인 댓글도 있었지만 지지 목소리가 컸다. 사랑은 성별 초월. 2사람의 로맨스는 깊어졌다. 제주도로 여행. 블루 해변에서 손잡고 산책. 언니, 여기서 살까? 서솔의 장난에 설인이 웃었다. 서울이 좋지만. 제주도 꿈같아 밤, 오션뷰 펜션에서. 파도 소리 속 사랑. 설인의 손이 서솔의 등을 쓸었다. 내 피부, 바다 냄새나 서솔이 속삭였다. 언니의 손길, 내 영혼이야. 그 밤은 영원했다. 하지만 고조는 다가왔다. 아버지의 과거 비밀이 드러났다. 병원에서 받은 편지. 당신의 재혼, 내 인생 망쳤어. 설인의 생모의 여동생, 이모로부터. 언니가 사고로 죽었을 때 당신은 바로 재혼했잖아. 설인이를 버린 거야.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다. 그건 오해야.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설인의 어머니는 자살이었다. 우울증, 가족의 압박으로. 아버지는 숨겼다. 설인아, 미안해. 내 엄마. 아프셨어. 그 비밀은 가족을 흔들었다. 설인은 분노했다. 왜 숨겼어? 내가 엄마를 잃은 걸 제대로 슬퍼할 기회도 안 줬어. 서솔이 달랬다. 언니, 아빠도 아팠어. 하지만 설인은 집을 나갔다. 한강변 카페에서 홀로 앉아. 모든 게 거짓이었어. 그때 서솔이 찾아왔다. 언니, 나도 알아. 엄마가 말해줬어. 하지만 용서해줄래? 우리 위해. 설인의 반역. 그녀는 서솔을 밀어냈다. 너도 알았어. 왜 이제야? 서솔이 울었다. 언니 잃을까봐 두려웠어. 그 밤 2사람은 헤어질 뻔했다. 하지만 설인의 전화. 이모로부터. 설인아, 내 엄마는 너 사랑했어. 일기 봤어. 설인이 행복하면 되라고. 그 말에 설인은 돌아왔다. 가족 모임. 아버지의 사과. 내가 다 잘못했어. 이제 솔직히 살자. 화해의 눈물. 계모가 안아주었다. 우리 딸들. 가을, 단풍이 물든 남산. 가족은 피크닉을 갔다. 도시락에 산낙지 비빔밥. 아버지의 건강이 좋아졌다. 덕분에 살아난 기분이야. 그의 말에 모두 웃었다. 설인과 서솔은 손을 잡고 산책. 언니, 이제 결혼식 올리자. 법적 아니어도 서솔의 제안에 설인이 동의했다. 작은 서약식. 친구들, 가족 초대. 서울의 작은 교회, 무지개 장식. 준비 중, 또 다른 충돌.
계모의 여동생, 고모. 보수적 기독교인. 이게 무슨 짓이야? 동성애는 죄야. 그녀의 비난에 계모가 맞섰다. 언니, 그만해. 내 딸들 사랑이야. 가족 분쟁. 고모는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형부, 성경에 나와 있어. 아버지가 대답했다. 성경에 사랑하라도 나와. 그게 다야. 고모는 물러났지만 소문이 퍼졌다. 친척 모임에서 서린이네 집, 이상해. 서린은 상처받았지만 서솔이 지켰다. 언니, 우리 사랑으로 이겨. 서약식 날 비가 왔지만 모두 모였다. 서린의 흰 드레스, 서솔의 베일. 서린아, 영원히 함께할게. 서솔의 서약에 서린이 답했다. 소라, 내가 내 비디야. 키스. 박수. 아버지의 눈물. 내 딸들. 아름다워. 그 후 삶은 안정되었다. 서린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LGBTQ+ 테마 브랜드. 서솔은 TV 드라마 출연. 레즈비언 캐릭터. 한국 드라마의 작은 혁명. 솔리스트라는 작품. 시청률 높았다. 인터뷰에서 진짜 사랑 그려요 라고. 팬레터가 쏟아졌다. 언니들처럼 되고 싶어요. 하지만 반역의 그림자. 서솔의 과거 연인, 민준이 다시. 그는 복수로 서린의 스튜디오에 해킹 시도. 클라이언트 데이터 유출 위기. 서린은 경찰에 신고. 왜 이렇게까지? 민준의 진심. 소리를 사랑했어. 내가 훔쳤다고 이 재판. 민준의 패배. 하지만 서솔은 동정했다. 오빠, 미안해. 나 잘못했어. 용서의 제스처. 민준은 변화했다. 미안해. 이제. 응원할게. 겨울. 크리스마스. 가족 여행. 부산. 해운대 해변. 눈 내리는 밤. 서린과 서솔은 모닥불 앞. 언니, 10년 만에. 행복해. 서린이 속삭였다. 나도. 하지만 아직. 아빠의 병, 재발 징후. 검사 결과, 불안. 가족은 다시 모였다. 이번엔 이겨. 아버지의 다짐. 서린의 내면 독백. 사랑은 고통이지만 그게 삶이야. 그녀는 일기를 썼다. 한국의 시처럼 감정 가득. 새해. 설날. 가족은 전통 의식. 세배, 떡국. 올 한 해 건강과 사랑. 아버지의 소망.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2월 아버지 세상 떠남. 장례식. 검은 상복 속 서린과 서솔 손잡음. 아빠. 고마워. 계모의 울음. 이제 우리 셋이야. 상실의 후 재탄생. 계모는 서린과 서솔의 전마가 되었다. 함께 사는 집, 한국의 공동체 정신. 이웃들과 떡 나눔. 서린의 스튜디오는 성장. 서솔의 드라마 시즌2 성공. 최종 대면. 장례 후 41기. 가족 모임. 계모가 말했다. 서린아, 소라. 너희 덕에 살았어. 서린이 답했다. 엄마, 우리 가족이에요. 서솔의 미소. 영원히. 에필로그. 1년 후 서울의 벚꽃 축제. 서린과 서솔, 손잡고. 언니, 다시 시작한 우리. 서린이 키스했다. 사랑의 한국의 봄, 그들의 사랑처럼 피어났다. 인간적인 결말. 용서와 성장. 사회의 변화 속 작은 기적.